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전략 마지막까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마감에 살 종목 다음 주 전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OX로 첫 번째 살펴볼 건요. 시장에 대한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우리 다음 주 시장 더 밀릴까요? 지금 막판까지도 시청자분들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걸 손절하고 가야 될지 아니면 오늘 매수하고 가야 될지 고민하시는데 두 분에게 OX로 저희가 급히 준비한 거라서 손으로 하셔야 돼요. 이번에도 또. 간해수공업입니다. 네. 네, 다음 주 시장 더 밀릴까요? 하나, 둘, 셋. O와 X. 오, 김진만 팀장님은 O고 찬수자님은 X예요? 밀린다라는 것은 O인가요? 네, 더 밀린다. 오, 예. 두 분 다 밀린다. 예. O로 주셨습니다. 찬수자님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죠,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어느 때보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네.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변동성들이 쉽게 사그라들 수 있는 모양들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떠한 수급 주체도 현재 지금 시장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메타버스 NFT, 그다음에 2차 전지 여기에 덧붙여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밀린다라고 보여진다라면 현재 대장주가 부재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은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로 넘어간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올바른 전략은 되지 않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진만 팀장님, 오늘 시장이 또 장중에 갑자기 급락했고 아시아 증시가 하락한 게 그러니까 많은 이유 중에서 누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는지요? 네, 저도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거는 다시 한번 실물 경제에 조금 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된다면 또 다시 정부 정책에 혼선이 빚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다 지금 현재로 지금 이제 뭐 위드 코로나 정책도 지금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이제 지금 사실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은 사실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닌데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거는 정책적인 변화, 이제 즉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도 마찬가지로 혼조세. 지금 보시면 오늘 주가 상승률 대부분 또다시 코로나 초기 보여주는 모습과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무서운 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정말 마지막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을 그래도 이제 조금 유지를 시켰다면 만약에 누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번 더 셧다운을 하게 될 경우는 정말 이제 실물 경제 위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조금 더 이제 그동안은 뭐 이제 유동성으로 버텼지만 이제는 점점 위험한 시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적응할라 치면 회복할라 치면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은 또 누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대했던 콘택트주들 또 한 번 차실현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봐야 되는 특징주들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낸드 점유율 상승으로 비중 확대 시기다라는 의견도 있고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강한 반등을 보면서 대형주, 반도체주의 부활을 알린다라고 했는데 부활을 확인하기도 전에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분은 부활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다음 턴을 기다리시겠습니까? OX로 의견 주시죠. 5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창 소장님, SK하이닉스 비중 확대 적기입니까?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조금 움직임이 드라마틱하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랜드 점유율 상승 뭐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있어서 단기 관점의 접근은 아니고요. 중기 관점의 접근인데 월요일 날 제가 특별하게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SK텔레콤 인적 분할 이후에 SK하이닉스가 자회사로 올라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SK그룹 내 지분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SK하이닉스의 전반적인 어떤 모멘텀 그리고 SK스퀘어의 이제 지분이 이제 들어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SK스퀘어가 과연 얼마만큼 또 그 지분 가치를 새롭게 평가받는 그동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비통신 부분에 대한 지분 가치를 평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SK스퀘어가 얼마만큼 적절 가격을 받고 시장에 들어와서 거기에 움직임에 따라서 SK하이닉스가 움직일 수가 있는데 글쎄요, 저는 SK하이닉스 중기적 관점에서 본다라면 굳이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할 어떠한 이유도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할 이유도 매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딱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의견 주셨는데 그럼 김진만 팀장님 똑같이 삼성전자도 결을 같이 봐야 되나요? 네, 사실 이 종목군에 대해서는 이제 손절보다는 이제 모아가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뭐 당연히 일부 밀릴 수도 있습니다. 뭐
저번 주에 삼성전자가 갭상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반도체도 슈퍼사이클 얘기가 또 나왔는데 또 이제 며칠 곳에 빠지면서 힘이 빠졌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낸드 쪽에 이제 좀 악재는 마무리됐다. 디램 쪽의 악재는 좀 마무리가 됐고 이제 낸드나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은 충분한데 주가가 밀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지만 그래도 손절보다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은 저는 하이닉스 같은 건 지속적으로 보유하거나 조금 더 밀리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그냥 물량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두 분 5로 일치가 되었고요.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가장 구미가 당겼지만 매수할 수 없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게임빌 OX로 한번 의견 확인해 볼게요. 게임주들 반등이 나왔는데 그 안에서 게임빌과 컴투스가 오늘 좀 장중에 상승폭이 컸고요. 게임빌은 무려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18만 8,6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성장성 우리는 계속 들고 가야 될까요? 두 분에게 투자 의견 여쭤보도록 하죠. OX 의견 나뉘어졌고 김지만 팀장님은 이 게임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 P2E가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게임빌 같은 경우에 사업 다각화가 잘 돼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실 정말 몇 안 되는 찐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이제 서플라이 체인 구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위메이드보다 더 높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일단은 자회사 컴투스의 서머너즈와 크로니클이 내년도 출시입니다. 근데 크로니클이 가지고 있는 지적 IP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국내에는 출시는 일단은 미정인데 유럽 쪽에 파이가 굉장히 큰 상황이어서 만약에 P2E 시스템을 정말로 한다면은 이게 정말 신호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일단 위메이드의 시총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둘이 비슷한 이제 사이즈를 갖게 된다면 지금 위메이드는 시가총액이 6조고 게임빌은 이제 1조입니다. 아직도 6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블록체인 이제 구성되어 있는 자회사의 가치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게임빌의 상태는 저평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위험한 자리에서 강한 장대 양봉을 나와서 뚫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2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워낙 서플라이 체인 구성이 국내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게임 지주회사죠. 지주회사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보다도 더 매력적인 회사다 의견 주셨는데 차영주 수장님의 X는 제가 봤을 때는 게임빌에 대한 X보다는 지금 게임주가 메타버스 열풍 속에 많이 올랐고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X 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뭐 거의 이제 도사가 돼가시네요. 정현 아나운서가 오늘 게임비를 안 샀기 때문에 게임비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것 얘기를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뭐 게임비에 대해서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팀장님 언급한 것처럼 뭐 그런 부분들이 저는 뭐 결코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게임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 그 다음에 이쪽 NFT 메타버스 쪽이 갖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과열 기미가 좀 보인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차트를 놓고도 지금 뭐 김지만 팀장과 제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건데 저는 차트가 오히려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고점을 뚫어주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안착이 되는지 여부는 좀 미세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윗꼬리를 좀 달고 있다라는 점이 좀 불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정도 시점이라면 충분히 이 정도 그 가격에서 이익을 한번 챙기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게임빌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시젠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진단키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남아공이 그렇게 변이 바이러스로 난리다 보니 또 해외에서의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것 같은데요. 시젠 오늘 더 들고 가야 될까요? 매도할까요? OX 의견 주시죠. 네, 이번에도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김진만 팀장님은 일단 두고 보자. 주말 새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인가요? 네, 확진자 수도 마찬가지고 사실 한국도 한국이지만 외국의 경우가 조금 더 크다고 좀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모멘텀이 소실될 만하면 진단키트는 한 번씩 계속 나오는데 지금 이제 진단키트 주 내에서도 옛날에는 정말 진단키트 오른다 그러면 섹터 다 올랐는데 지금 진짜로 영업이익 잘 나오는 기업들만 오릅니다. 뭐 지금 보시면 시젠, 랩지노믹스, 그다음에 SD바이오센서 등 이제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기업들 순서대로 시세 분출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시젠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는 만큼 거기 추가적으로 영업이익률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지표들은 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단순 이제 키트 주로만 보셔도 좋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원래 본업이었던 이제
최애 진단 키트라는 뭐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단순 테마성 이슈로는 조금 더 갈 수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확산세가 많이 지속이 되면서 막 이게 계속 끌고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느 정도 단기간에 상승할 여력은 조금 더 있다는 말씀과 함께 저는 8만 원 정도 한 10% 정도 내외까지는 한 번 정도 시세 분출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차윤 소장님 왜 X일까요? 예, 일단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뭐 홍콩까지 왔다라는 조금 전에 속보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유럽 쪽에는 독일이 하루에 7만 명이 지금 늘었다는 전 숫자를 보고 이게 사실인가 제가 이거 뭐 한 달을 잘못 봤나라고 봤더니 하루에 7만 명이더라고요.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진단키트 수요는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저도 이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종목인데 김진만 팀장과 같이 지금 현재 차트 모양을 보면 8만 원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조금 좀 조심스럽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진단키트가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시세 분출하는 모습들은 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진단키트를 과연 중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냐라고 봤을 때는 현재 진단키트가 너무 많죠. 우리나라 CGN만 진단키트를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글로벌 각국들이 진단키트를 안 만드는 나라가 거의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CGN만의 어떤 독보적인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부분은 이게 글로벌 그 전반적인 테마와 맞물리면서 CGN만이 모든 것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같은 경우는 독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점이 조금 제가 X를 막판에 턴했던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고민이 있으셨던 네. 종목이었는데요. X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감의 살 종목 빠르게 확인해 보죠. 오늘장 마감 5에서 6분 정도 남았습니다. 키워드는요. 아직도 저평가다. 그리고 소중한 내 정보예요.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현재 매수하시는 종목은 엔캠과 쿠콘입니다. 다음 주에 시장 상승을 그리고 이 종목의 상승을 기다리는 건데 쿠콘이 이제 내 정보를 잘 보호해주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제가 오늘 조금 그 마감에 살려고 하는 것은 네. 12월 1일 날 마이데이터 사업자 40여 개가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쿠콘의 공급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무상증자한 효과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9만 원대에서 쿠콘을 보다가 지금 8만 원대까지 주가 이제 약간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무증 물량은 12월 20일 날 들어오니까 그때까지는 무증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지금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12월 1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어떤 변화를 좀 보고 현재 지금 쿠콘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쿠콘을 좀 오늘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워낙 좋은 회사고 유명한 회사라 많은 분들께서 거론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거론은 필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0만 원을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7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에 산다. 쿠콘을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가 네. 있기 때문에 공략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7만 5천 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번엔 김진만 팀장의 종목입니다. 아직도 저평가다. 엔캠. 최근에 주가 상승이 또 가파르게 나타났고 새내기주들이 참 이래요. 따라 갈라치면 또 하락해서 나중에 노려볼까 하면 또 급등하고 이 엔캠은 왜 아직도 저평가죠? 네, 엔캠은 저도 이제 상장 때부터 언제 잡을지 계속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좀 하락폭이 나오는데 사실 오늘 2차 전지 시장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왜냐면은 2차 전지는 성장성이 굉장히 확 보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이 있었을 때 계속적으로 담아둬야 되고 이제 엔캠 같은 경우는 사실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으나 어제 이제 좀 신주 인수권 부사채가 1,000억 정도 발행이 되면서 단기 악재로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공시를 뜯어 보면은 만약에 이게 행사가 되려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야지 콜옵션이 행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빠지게 될 경우에 성장성에 있어서 낙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거고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이제 굳이 종목을 가져가야 된다면 저라면 2차 전지 종목에 비중을 많이 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시장이 계속적으로 어려워지면 성장성이 확실한 섹터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2차 전지 섹터고 이제 엔캠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전에 의한 좀 메리트는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거기에 이제 한국 밸류체인만 가지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의 CET에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나중에 장기전으로 갔었을 때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LFP뿐만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도 전액은
계속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공장도 증설이 돼서 매년 계속 이제 파이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성이 확실한 종목들은 장이 안 좋아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2차 전지가 그래왔듯이 엔캠도 마찬가지로 이런 매력도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저는 10만 원 이하가 조금 적정치로 10만 원 이하가 되면 계속적으로 담아 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18만 원 정도 좀 높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은 확실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도 기타 제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따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엔캠 매수가 10만 원 이하, 목표 주가 1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